현대건설기계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매출은 6.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6회전으로 성과가 나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제뉴인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으로 새 출발. 그 현대 건설기계와 그 다음에 그 두산 인프라코아를 인수를 했는데 그 두 군데를 관장하는 중간 지주회사로 현대 제뉴인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이것이 그 3월 22일자 그 데일리안 보도 내용으로 보면은 상호를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으로 그 변경을 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HD라는 게 현대의 약어로만 생각을 했는데 또 나름대로는 그 현대 HD 현대가 의미를 좀 부여를 했네요. 휴먼 다이내믹스. 이 다이내믹스가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는 거겠죠. 인류의 꿈, 휴먼 드림즈라고도 또 그렇게 의미를 좀 만들었다 그런 얘기네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모든 이 HD 현대의 종속 기업들이 모두 그 앞에 그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이런 식으로 그 변경할 예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7,18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20.1%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조절을 했다는 거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원가 회계상으로는 불이익이지만은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더 나는 거로 될 겁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올랐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 35.4%로 증가했고 판매관리비 18%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59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원가회계는 61.4%가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6.1%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1차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 0.2% 상승했고요. 운영비용은 3.8%를 줄였습니다. 특히 그 현장 가공비가 14.3% 감소를 시켰는데 어떻게 감소를 시켰는지 궁금하군요.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TOE 생산성 0.15포인트 상승을 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699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45.9%, 46%가 상승을 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05억 원이 더 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그 전에 그 하나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재고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곳에 쌓인다. 재고자산 명세를 하기 위해 흐름 명세로 공시하기 전까지는 원가회계 손익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78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제품이 뭐 484억 원이나 크게 감소를 했는데
판매가 많이 됐지만은 그거에 상응해서 생산은 조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원재료도 좀 줄어들었고 미착품도 줄어들어서 전체 재고 자산은 767억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매우 중요한데, B의 재고자산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966억 원으로서 5.9%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3.8%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 652억 원을 뺀 972억 원은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가 14.3% 감소했습니다. 총 제조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18%, 3.2% 하락을 했고, 재료 비율은 3.2% 증가했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일자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추론이 됐죠. 그래서 좀 추론의 모순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였어요.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2단계에서 검증하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 금액이 BWCAI 증감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현대건설기계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재고가 증가하므로 매출이익이 증가합니다. 원가회계는 그것이 바로 성과 왜곡인데, 현대건설 경우, 건설기계인 경우 이번 1분기에는 그 반대로 전체 재고자산이 감소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스루풋 회계가 더 영업이익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일치를 합니다. 이 1이라는 숫자는 단지 단수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105억 원의 이익이 더 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검증이 되냐 그러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578억 원인데 1분기에 가공비율 18%를 곱하면은 그것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비성분에 있는 데이터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그 다음에 재고자산 매입액, 그걸 더한 게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는데, 이거와 스루프상으로 제가 산출한 그 금액과 일치를 또 차이액과 일치를 합니다. 운영비용에 와서 인건비만 비교를 해 보면은 299억 원, 거의 30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7.5% 인건비가 감소했어요. 자, 그러면은 매출이 약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줄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직원 수가 4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랬고 또한 평균 임금이 내려갔어요. 이거로 봐서는 아마 고임금자들이 대거 정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물러난 거 아니냐, 솔직히 해고를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는데, 가능하면은 새로 이 종속회사가 된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데 또 뭐 이동 발령 같은 거, 그런 거로도 좀 옮겨졌기를 희망하는데요. 향후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도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인건비가 4.6% 인하가 됐습니다. 평균 매출액은 9.8%, 인당 평균 매출액은 증가가 됐어요. 만약에 그 40명이 감소를 안 했다면은 이 금액이 뭐 전년도 수준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계산은 안 해봤지만은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뭐 어떨까 싶습니다. 경영평가지표에 와서 WCAI 회전율 2.6 회전으로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픈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분석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것을 입증을 하려면 가정이란 항상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하나는 원재료 가격, 비성분 쪽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손익에서는 상승했다고 됐고, 그 다음에 그 손익에서는 인하가 됐다고 모순된 그 추론이 나왔죠. 어느 것이 맞겠느냐? 지금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매입 가격이 하락해야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 그거를 또 추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제시하는 원재료 가격 추이라는 게 있고, 제품 가격 추이가 있는데, 이 굴삭기만 나오는 건 아닐 겁니다. 포크레인이라고 그러죠. 포크레인, 포크레인인가요? 그 휠로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엑스카베이터라고 해서 이제 굴삭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휠로다도 있죠. 여기에 이제 메인 부품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상징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엑스카베이터의 버켓 가격이 매우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건데, 이게 5.2% 하락을 했고, 휠로다의 컨트롤 밸브라는 게 6.9% 증가한 거로 돼 있어서 단순 평균, 원칙적으로 가중 평균을 한다 하더라도 이 두 개의 부품이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느냐 하면은 뭐 회사는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휠로다도 있지만은 굴삭기 제품 가격만 공시를 했는데 단순 평균으로 3.9% 상승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입증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상승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하락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공시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그 비교 검증을 해보려고 그러면 가중평균 적어도 엑스카베이터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쇠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그 가중평균이 돼야 바람직 아니 좀 나름대로 그 정확한 입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감만 정도 잡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거는 금액으로 한번 접근하는 거로 한번 해봤는데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6.1%인데 이 제조 원가상 그 재료 비율이 82%거든요. 그러면 가격 상승 압박률이 5% 정도 되는데 매출 증가율이 6.5%니까 요거로 봐서 원재료 가격보다는 제품 가격이 더 인상이 됐다. 그리고 반대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 생략했던 부분을 우리가 좀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좀 더 학습하자는 목적으로 다시 한번 게재를 하는데요. 이게 그 충분조건 논리에 의한 회계투명성 입증을 정리를 좀 해보는 겁니다. 만약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스루픈율 상승 순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 가중평균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그 감은 나왔죠. 그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이 투명성 법정에서 현대 건설 기계가 그 입증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그 투명의 증거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재고 회전율을 그 수량으로 산출을 해보면은 뭐 제품 회전율 하나만 해봐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WCAI로 재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1분기 실적을 가지고 그 연간 매출액을 예측을 하면은 저는 뭐 독특한 어떤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 곱하기 4 나누기 3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에, 어쨌든 그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2조 한 5,600억 정도 하지 않겠냐. 이거를 어떤 납품 단가라고 본다 그러면은 250만 원에 이제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예상은 한 23만 7천 원 남는 건데 한 반 정도뿐이 안 남으니까 더 노력을 좀 해보자. 매출 가격을 깎아준 대신 5% 정도만 더 매출을 노력을 하면은 17만 7천 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크게 증가한 것 같지는 않죠. 이 경우 전년도에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1분기에 계속해서 감소한다고 보고 이 경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재고를 20%를 올린다고 한다면은 매출을 더 증가 안 시키더라도 250만 원 상태에서 21만 6천 원 이익이 나는 거로 계산되는 게 원가 회계의 그 모순인 거죠. 우리는 이런 원가 회계에 중독돼 있다. 이 원가 회계라는 마약에 우리는 중독돼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마약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에 계산하는 데는 재고자산의 그 변동 범위 때문에 매출 원가가 188억 원 또 차이가 있다는 게 이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는데 오차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재고는 실제 그 재고의 증감액을 예측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스루프 관점으로 그 뭐 어느 정도 그 제시를 해보면은 뭐 250만 원 이것도 그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14만 8천 원 남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이익을 좀 더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이 연간 아까 그 분기에 2.6 회전했는데 뭐 한 11점 몇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12회전 16.3%까지 그 회전율을 증분을 시키는데 성공을 한다면은 매출은 2조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2조 9천억 정도 하게 되고, 영업이익은 2,792억 원 정도 이익이 날 거다. 아니면은 재고 회전율을 16.3%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스루퍼 회계에는 매출에 비례하는 그 매출 재료비로 그 손익을 따지기 때문에 250만 원에서 변동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그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을 해 봤는데 아마 그 채찍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뭐 채찍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주가는 그 65,600원으로서 그 2022년 말보다 3,400원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90%까지 올랐는데 100%까지 올라가도 뭐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주가란 것은 경영 실적이 뒷판집 됐을 때 또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거고 100% 이상이 되더라도 크게 무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이 33.12%, 국민연금공단이 7.09%, 외국인이 그 26%가량 가지고 있는데 JP 모건,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등이 눈에 띕니다. 이상 현대 건설기계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을 해보는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